일리노이주가 9월부터 현금 보석금을 완전히 폐지한 미국 내 최초의 주가 될 전망입니다. 9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월북한 미국인은 23살의 트래비스 킹으로 밝혀졌는데요. 폭행 혐의로 한국에서 체포된 적이 있는 현역 미군 병사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최대 배송업체인 UPS 노조가 파업을 경고한 가운데 파업이 현실화되면 미국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덜 취약한 전자제품 인증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미국의 거대 헬스케어 기업 존슨앤존슨이 자사 베이비 파우더의 발암 논란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존슨앤존슨의 $1,880만 달러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프론티어 항공이 설립 29주년을 맞아 $29의 항공권을 제공합니다. 고객들은 일부 날짜를 제외하고 11월 15일까지의 항공편을 $29에 이용 가능합니다. 새로운 AI 기술로 체외 수정에 적합한 배아를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생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7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일리노이주가 9월부터 현금 보석금을 완전히 폐지한 미국 내 최초의 주가 될 전망입니다. 일리노이주 대법원이 주 전역에서 현금 보석금을 폐지하는 주법을 합헌으로 판결한 데 따른 것으로 9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어제 오전 5대2 판결을 통해 현금 보석금을 폐지하는 일리노이주 법이 위헌이라는 켄터키 카운티 수뇌법원 판사의 지난해 12월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세이프티법의 일부인 보석금 제도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초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 서명 후 애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죠. 현금 보석금 폐지로 옹호한 카메라올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쁘지만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현금 보석금을 없애고 공공에 위협이 되거나 도주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재판받을 때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대부분 카운티주 검사와 여러 보안관, 기타 법집행 기관 관계자 등 폐지를 주장한 사람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리노이 경찰 공제조합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일리노이가 불법과 무질서해 주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현금 보석 유지 판결을 하면서 주 전역의 하급 법원에 새로운 보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60일의 시간을 추가로 부여했는데요. 이에 따라 현금 보석금 폐지는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월북한 미국인은 23살의 트래비스 킹으로 밝혀졌는데요. 폭행 혐의로 한국에서 체포된 적이 있는 현역 미군 병사로 드러났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미 당국자는 뉴욕타임스에 이 병사가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최근 한국의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전했죠. 이 병사는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텍사스주 포트블리스로 이송될 예정이었는데요. 실제로 그는 공항까지 오송됐으나 비행기에 탑승하는 대신 갑자기 JSA 견학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왜 비행기에 타지 않고 JSA에 간 것인지 구체적인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투어 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목격자는 판문점의 한 건물을 견학했을 때였다며 이 남성이 갑자기 크게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투어 가이드들이 그를 뒤쫓았으나 잡지 못했고 북한 병사들이 이 미군 병사를 구금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군 공보실장인 아이작 타일러 대령은 해당 병사가 고의로 그리고 허가 없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고, 다른 당국자는 군인이 고의로 월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군인이 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는지, 자의로 월북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미 정부는 현재 그의 행방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또 다른 당국자는 전합니다. 이번 사태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영내 갈등이 한창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한 건데요. 미국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웬베어의 사망 이후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배송업체인 UPS 노조가 파업을 경고한 가운데 파업이 현실화되면 미국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UPS 노조가 회사 측과 95% 협의를 이뤘지만 임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제 일제히 미 전역에서 피켓 시위가 진행됐는데요. 26년 만에 파업을 예고한 겁니다. 앞으로 10일 동안 파업을 하게 될 경우 물류 대란이 우려됩니다. CNN은 UPS가 열흘을 파업하면 미국 경제에 71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는데요. 미 역사상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미국 내 거대 헬스케어 기업 존슨앤존슨이 자사 베이비 파우더의 발암 논란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암 환자 앤서니 에르난데스 발데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존슨앤존슨의 1,880만 달러의 배상을 판결했는데요. 발데스는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다가 성면 때문에 걸리는 암인 중피종에 걸렸다고 주장했죠. 그의 어머니 애나 카마초는 아기 때부터 어린이 때까지 발데스에게 베이비 파우더를 많이 썼다고 배심원단 앞에서 울며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활석을 주 원료로 하던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는 성면이 일부 섞여 중피종이나 난소상피암을 유발한다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배심원단은 발데스의 치료비 보전과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결정했으나 존슨앤존슨의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베이비 파우더와 발암이 관계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저가항공사 프론티어가 창립 29주년을 기념해 가을과 겨울 국내선과 국제선을 무제한으로 여행할 수 있는 고 와일드 패스를 $299라는 파격가에 내놨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프로모션은 오는 9월 2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패스에 적용됩니다. 정상 판매가는 $999입니다. 패스 소지자는 국내 항공편은 출발 전날, 국제 항공편의 경우 출발하기 10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고 약 100여 개 도시를 여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프론티어 항공사가 어제 밝힌 공지에 따르면 고객 감사 세일의 일환으로 또 하나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올해 11월 15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최저 $29의 항공편으로 여기에는 특정 이용 제한 날짜가 적용되는데요. 또한 $29를 추가로 지불하면 기내 반입 수화물, 위탁 수화물, 좌석 선택권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49 티켓의 경우 환불도 가능하며 두 옵션은 모두 예약에 대한 무료 변경 1회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항공편 예약 시 1센트의 항공료와 세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수화물 및 좌석 선택은 별도 부담이며 마일리지 적립이나 좌석 승급은 할 수 없는데요. 블랙아웃 기간 등 일부 휴일은 패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덜 취약한 전자제품 인증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백악관은 소비자가 사이버 공격에 더 안전한 스마트 기기를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일정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인증 마크를 부착하는 미국 사이버 신뢰 표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스마트 TV와 냉장고, 스피커 등 각종 스마트 기기에 적용되는 인증 제도에는 아마존과 구글, 삼성, LG 등이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선 강력한 암호 설정과 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마련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백악관은 보안이 취약한 제품은 해커들이 미국 가정과 사무실에 침투해 정보를 훔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인증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언론들은 인증제도에 참여한 기업 명단에 애플이 빠진 점을 주목하며 자체 보안 표준을 고집하고 있거나 새 인증제도가 상품 판매에 도움이 될지 여부 등을 저울질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새로운 AI 기술로 IVF, 체외 수정에 적합한 배아를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생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생학이란 인간의 유전 형질 가운데 우수한 것을 선별, 개량해 인류 전반의 유전적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 과학적 신념이자 유사과학으로 현대 생물학계에서는 사실상 폐기된 과학 이론이기도 한데요. 정치적으로는 파시즘적 사회 이데올로기로서 유전자 차별, 또 인종 차별로도 분류됩니다. 우생학은 진화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생학적인 사고방식을 사회 진화론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크리스천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알고리즘 회사 ARVF는 체외 수정 과정에서 배아를 선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해 기술 홍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회사 측은 AI 소프트웨어인 EMA가 보다 효율적인 체외 수정 절차를 위해 배아를 평가하고 유전적 이상과 성별 또는 성공적인 착상 확률 같은 특징을 평가해 점수를 매긴다고 설명했는데요. 친생명 연구기관인 샬롯 로제르 인스티튜트의 과학 담당 부사장 데이비드 프렌테스는 월요일 성명에서 이것이 우생학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AI 프로그램은 더 높은 품질의 배아를 선택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라며 이것은 일부 인간이 낮은 품질로 간주돼 살 가치가 없는 삶으로 버려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는 저등급으로 판정된 배아라도 생명의 기회가 주어지면 정상적으로 건강한 아기로 태어난다. 사회는 모든 인간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양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AIVF 회사 측은 크리스천 포스트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낙태 반대 단체들도 잉여 배아가 폐기되거나 냉동 또는 해동돼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 태아의 사망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IVF 체외 수정에 대한 윤리적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어린이 총기 사고가 발생해 1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어제 USA 투데이는 캘리포니아 경찰이 전날 오전 샌디에고 인근 폴브룩시의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가정집에서 머리를 다친 1살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이는 1시간 만에 숨졌는데요. 경찰은 3살 어린이가 잠금 장치가 되지 않은 총을 가지고 있었다며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밝힙니다. 수사관들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총을 만지다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주변인을 숨지거나 또 다치게 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죠. 지난 3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3살 여아가 총을 가지고 놀다 총탄이 발사해 4살 언니가 맞아 숨졌고 6월에는 켄터키주의 한 가정집에서 7살 어린이가 5살 어린이를 총으로 쏘아 치명상을 입히기도 했죠. 조사단체 에브리타운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미국에서 어린이가 실수로 일으킨 총격 사건은 최소 186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66명이 숨지고 12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90만 상당의 럭키데이 로또가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복권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첨 복권은 LG인 811 이스트 시카고 스트리트에 위치한 세븐일레븐에서 판매됐습니다. 당첨 번호는 11, 13, 14, 23, 26입니다. 이 매장도 당첨금의 1%인 $9,000를 보너스로 받게 되는데요. 아울러 또 다른 추첨에서도 $1에서 $200에 이르는 약 2만 4천 개 달하는 복권이 당첨되기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역대 세 번째로 큰 파워볼 잭팟은 지난 월요일 추첨에서도 불발돼 19일 수요일 오늘 밤 총 상금액이 약 10억 달러로 증가했죠. 월요일 당첨번호는 5, 8, 9, 17, 41 빨간색 파워볼은 2입니다. 다음 추첨은 오늘 밤 진행됩니다. 전체 복권 순위로는 7번째에 해당합니다. 현금 수령 시 약 5억 1,68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회 난입 사태 배후로 특별검사의 기소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조 바이든 법무부의 특별검사인 미친 잭 스미스가 일요일 밤에 편지를 보냈다며 내가 16 대배심의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배심 보고까지 4일이라는 짧은 기간만을 줬다며 이는 거의 항상 체포와 기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와 비슷한 일조차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전례가 없다며 이 마녀 사냥은 선거 개입이며 사법부를 완전히 정치 무기로 만드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서한은 공화당 유력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다른 기소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지난해 11월 임명된 스미스 특검은 의회 난입 사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왔죠. 수사는 미 대선 직전인 2020년 말과 2021년 1월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행한 각종 회의, 또 여기에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을 비롯해 대다수 인사들이 대배심에 증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식 수사 소환이 전달된 것은 검사들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며 기소 임박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텍사스주 리오그란데강 국경에서 주당국이 미립국자들을 다시 물로 밀어넣으라는 등의 비인도적인 명령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요. CNN은 리오그란데강 경비대의 한 군의관이 주 공공안전부에 보낸 이메일을 인용해 이민자들이 멕시코에 돌아가도록 물속에 다시 밀어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메일은 군의관이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주간 사건과 운영 문제를 보고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군의관은 미립국 이민자들에게 먹을 물도 주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도 진술합니다. 해당 이메일에는 100도의 무더위 속에 방치된 4세 여아가 방위대에 의해 멕시코 국경으로 밀려난 뒤 기절한 경우와 부표 철조망에 걸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남성이 심한 상처를 입은 사례, 그리고 철책에 걸린 19세 여성이 유산을 한 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에린 헤터는 성명을 내고 만약 사실이라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일이라며 우리는 법을 집행하고 인간을 존엄하게 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순찰대에 따르면 리오그란데 강을 통해 불법 월경을 하려다 숨진 사람 수만 한 해에만 200명이 넘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불어난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려던 미립국자 9명이 익사했으며 텍사스주 방위군이 강을 건너려던 한 여성을 구하려다 강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미 프로농구 마이애미 히트의 아이콘이던 드웨인 웨이드가 농구 명예전당 입성을 앞두고 고향 시카고의 여자 프로농구팀 구단주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어제 시카고 선타임스와 스포츠 전문 매체 ESPN 등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NBA에서 활약하며 3차례 NBA 챔피언십 재패, 13차례 올스타 선발 등의 기록을 세운 드웨인이 여자 프로농구 시카고 스카이의 공동 구단주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ESPN은 27년 역사를 지낸 여자 프로농구가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리그의 관심을 모을 유명 인사의 투자를 더하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2023 네이스미스 농구 명예전당 입성자로 선정돼 4달 헌액 행사를 갖는 웨이드는 여자 프로농구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를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직 초기 단계인 여자 프로농구에 합류하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성장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웨이드가 취득한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으나 한낮 80도대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낮 최고 86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 기온도 오늘보다 다소 더 오르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부는 가운데 후텁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89도, 밤 최저 69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72도, 습도는 85%, 바람은 동풍이 2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